안녕하세요. 격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신이란 것은 사주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격국이란 것은 사주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격국과 용신이 사주 당사자에게 아주 근황하게 뚜렷이 드러나 있을 때 사주 당사자는 부와 기를 겸비하는 사람으로서 역량을 잘 발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운이 들어옴에 따라서 사주 당사자의 심리 상태가 바뀌게 되겠고 그것이 습관이 행동으로 변화되면서 일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용신은 마음이 되겠죠. 마음이 되겠고 격국은 자동차라고 했듯이 몸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격국은 몸이요 자동차가 되겠고요. 용신은 마음이요 운전기사, 자동차의 운전기사, 베테랑 운전기사가 되면 좋은 대운이 되겠네요. 그리고 격국이 그릇의 크기를 말한다면 용신은 용도를 나타내겠고요. 격국이 일간의 활동 무대라고 한다면 용신은 일을 감당하는 능력과 역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격국과 용신이 뚜렷하게 있으면 부기를 겸비한 사람이 되겠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직업이 일정치 않게 되겠습니다. 그럼 격국을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8글자 중에서 월지의 기운이 가장 강하므로 월지에서 격국을 잡습니다. 그럼 월지 지장간에 2 또는 3개의 글자가 들어있는데요. 이 3개의 오행 중에서 봉기 또는 정기가 천간에 투관되었을 때 제일 1순위로 격국을 정합니다. 만약에 정기가 투관되지 않았을 때는 중기와 초기가 투관된 것을 보고 세력이 큰 것을 격국으로 정하고요. 중기와 초기도 투관되지 않았을 경우에 천간에 월지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하나도 투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월지 자체가 격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사막국을 이루게 될 경우에는 월지 자체의 기운이 큰지 사막국이 된 기운이 큰지를 보고 격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오묘유월에 출생한 사람은요. 정기가 투출하지 않았더라도 천간에 예를 들어서 중기나 초기가 투관되었더라도 정기로서 격국을 정합니다. 왕지의 글자이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 이러한 격국으로 정해놓은 글자가 충이나 형을 만나면 파격이 되어서 격국이 달라지겠습니다. 이 밖에 진술충미월에 태어난 사람도 천간에 투출한 것, 지지의 회합을 이룬 것 중을 살펴보고 맑고 깨끗한 것을 골라서 격국으로 정합니다. 다음 격국별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지난번에 십성에 대한 특성들을 다 알아봤듯이 이 격국도 십성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한 세력의 기운이기 때문이겠죠. 그럼 십성에서 우리가 비급에는 비경과 급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격국에서는 비경격이니 급제격이니 하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비경격을 근록격이라고 하고 급제격을 양인격이라고 하는데 이 양인격은요. 양간에게는 이제 월지를
같은 오행에 을지가 왔을 때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양일간에게는. 하지만 일간에게는요, 월지가 양이 왔을 때 급제격이라고 하지 양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간은 음간에 비해서 훨씬 이 튀어나오는 기운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록격은요, 일반적으로 마음이 바르고 분수를 지켜가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힘이 강하다고 봅니다. 주로 장남 장녀로 출생한 사람, 자수성가형이 대부분이며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합니다. 자신의 뿌리가 월지를 장악했으므로 아주 사회성이 강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비견은 목표가 같은 기운들이 모인 것이므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주관성을 띠고 있고요. 자립심도 강합니다. 그에 비해서 양인격, 급제격은 훨씬 더 근록격에 비해서 독선적인 힘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양인격이 굉장히 신태왕 하는 것은 신강한 기운이 아주 강한 것, 즉 급제 비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면 자신의 기운들로 꽉 들어차 있어서 고집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자기 위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잔인하고 완력의 본인 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하면은 양일간이므로 양간에 갑, 병, 무, 경, 임 이런 양간들이 있죠. 거기서 월지가 같은 오행이지만 음으로 이루어진 오행입니다. 갑의 음으로 이루어진 오행은 묘죠. 묘월 출생. 무토일간에게는 5월 또는 경일간에게는 6월, 임일간에게는 자월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사주 구조가 좋고 대운이 잘 흘러가면은 이제 그러한 것을 실제 자신이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법관, 군인, 경찰관, 의사, 형무관 등을 할 수 있고요. 이 사주 구조가 좋지 못할 경우에 또는 대운이 잘 흘러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강한 기질을 가지고 하는 고기장사, 옛날 같으면 백정, 또는 형을 오히려 당하였을 때는 자신의 신체가 불구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록격이나 급제격을 놓은 사람들은요, 대체로 부모덕이 박하다고 보고 장남 장녀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식상. 식상에는 식신격과 상관격이 있는데요. 이것도 십성의 성격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식신격은 굉장히 명랑하고 총명하다 그랬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배려하며 아주 영구직에 딱 알맞는 성향이 되겠고요. 주로 어느 능력에 적성을 두고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응용력, 추리력도 좋고 사회사업이나 유경, 교육, 기회 등 생산업 등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상관격은 역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기획력이 탁월하며 어느 능력에 적성이 있는데 상관격이 보여지는 것이 식신격보다 더 똑똑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향하는 기운, 표현하는 기운이 강해서 영업사원으로도 적합하고요. 연예계, 교육계에도 일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위치에 놓여지면
상관, 경관이라 해서 상관 옆에 정관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위법 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 발언관을 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그 위법 행위로서 투기, 밀수, 도박 등을 하겠고요. 하지만 이 상관이요, 인수와 균형을 이루면서 인수가 상관을 잘 잡아주게 되면은 식신과 같이 길한 기운으로 사용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재성에는 편재와 정재가 있다고 했듯이 편재격, 아주 사람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편안히 주도해 나가는 타입이라고 했고요. 관리 감독직에 잘 어울리며 특히 사주가 신앙제왕한 기운으로 흘러가면은 부귀를 누릴 수 있으며 영웅호걸로서 환경을 지배한다고 봅니다. 정제격은 편제격에 비해서 훨씬 더 성실하고 현실적이고 꼼꼼하고 안정적이라고 했으며 자립정신이 강하고요. 또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로 금융계통에도 일을 많이 하겠고 기획, 예산 이런 쪽에서도 일을 한다고 봅니다. 이 편제격이나 정제격은요, 식상과 관성이 있어야지 이 재를 잘 지켜주겠습니다. 다음, 관성에는 편관격과 정관격이 있습니다. 편관격은 일간을 직접적으로 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인한 의지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열정과 목표의식이 뚜렷하며 사주 구조가 좋으면 권력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경찰, 경호원 또는 높은 검사, 법관 등을 일을 할 수가 있으며 반대로 일간의 힘이 약할 때는 그 무서운 기운에 눌려서 위축되기 때문에 일에 대한 대가도 많이 받지 못하는 일복이 많겠고요. 누명도 쓸 수가 있으며 잔병치레, 관제구설 이런 것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정관격. 정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서 공무원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데요. 아주 모범생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감정이 섬세하고 관대하며 명예를 소중히 합니다. 이게 정관은 그걸 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일간을 극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간접적인 극이 되어서 이렇게 아주 인품이 좋은 스타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주 속에서 신앙하면서 관도 왕할 경우에는 부귀를 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관왕자는 관을 직접 부리게 되겠고요. 관왕 신세자는 본인의 기운이 약한 자는 오히려 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신앙 관쇠 본인의 일간은 왕한데 관이 쇠약할 때는 관에 대한 부족으로 인하여 불평불만이 많아서 오히려 관을 박차고 나와서 일정한 직업이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편관격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살을 잘 다스려야만이 본인이 권세를 누릴 수가 있으므로 다스리는 방법에는 인성으로서 편관의 기운을 빼서 살인상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식신으로서 편관을 제살하는 방법이 있으며 급제로서 양인합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인성에는 편인격과 정인격이 있습니다. 편인격이나 정인격은 다 자비롭고 덕망이 있으며 포용력이 있는데요. 편인격이 훨씬 더 상황 대처 능력이 탁월하다고 봅니다.
약간 눈치가 빠르죠. 그래서 상황 대처 능력, 인기응변력이 뛰어나다고 보고요. 어릴 때부터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생각이 키우다 보니까 독특한 예술 분야의 재능도 있고 명상도 좋아해서 명상 수행하는 쪽에서도 편인격의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으며 기술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인격은 훨씬 더 따뜻한 등망이 있는 선비 타입이라고 했죠. 그리고 교육자나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인격도 정인이 많을 경우에는 약간 고집스럽고 매사 본인 위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인성이 잘 갖추어진 정인격은요, 대학 총장도 할 수가 있으며 너무 인성이 많으면 관이 무력해져서 오히려 기술이나 종교, 철학 등에 심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격국 찾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의 무진월이네요. 그럼 진토 속에 있는 지장간이 천간에 올라왔는 게 있나 살펴보면요. 을개무 중에서 찾거든요. 자, 을개무 중에서 무가 올라왔습니다. 기토일간에게 무토는 음양이 다른 오행이죠. 음양이 다른 오행이므로 우리는 자, 이것을 겁재격이라고 합니다. 다음 을목일간에게요. 봅시다. 진토에서 을개무가 천간에 무토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무토는 을목에게는 정제죠. 그러므로 정제격 아주 꼼꼼 성실하겠습니다. 또 봅니다. 무토일간에게 경신월이네요. 신에서 경이 투관되었죠.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는 식신격이 되겠습니다. 아주 연구정신이 강하겠습니다. 병화일간에 봅시다. 미토에서 지장간에 을정기가 있거든요. 을정기에서 정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병화일간은 양간의 정화니까는요. 이럴 때는 양인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토일간에 을묘월에 묘을 같은 글자죠. 올라갔으므로 목극토함으로 전광격이 되겠네요. 자, 무토일간에 자, 인월입니다. 인월에 무병갑에서 병도 올라오고 갑도 올라왔죠. 그럼 이럴 때는 본기가 갑이죠. 그러므로 갑을 격으로 잡아서 목극토함으로 편광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수일간에게 해수 같은 수네요. 수에서 정간에 올라왔는 글자를 살펴보니까 본기인 임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므로 이때는 비경격이라 하지 않고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자, 을목일간의 해월입니다. 해월에는 자, 올라왔는 것이 무토, 그 다음 갑은 없고요. 임수도 없죠. 무토와 임수랑 개수랑 같은 수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를 격으로 잡습니다. 무토보다는 해수의 힘이 자해, 자개 이렇게 수기운이 많죠. 이럴 때는 개수를 격으로 잡아서 편인격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에게 축토에서 올라왔는 게
개 신기가 올라가는데요. 개도 올라가고 신기도 올라가지만 기가 정기입니다. 그래서 토국수함으로 이때는 편관격이 되겠는데요. 편관격이 되겠는데 자, 편관격에 이 사람은 관을 잘 대운이 잘 흘러가서 관을 잘 부리는 법무차관, 법관, 변호사, 법무차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강한 관을 이제 강한 관이 일간이 지금 약하잖아요. 강한 관의 세력을 꺾어줄 수 있는 기운, 식신제살로서 을목을 사용했네요. 식신제살에서 법관, 법무차관을 지내는 편관격 사주였습니다. 다음 무토일간에게 자, 임신해서 신에서 중기 임이 올라갔습니다. 편제격이 되겠네요. 편제격 임이 올라갔습니다. 편제격으로서 아주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무총리와 부통령을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을목일간의 자월입니다. 자월에서 올라가는 것이 없네요. 하지만 지지가 해자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기운이 이렇게 왕하네요. 그래서 격은 수기운이 왕한 월지가 그대로 쓰여진다고 했으므로 편인격에 이 수기운이 왕한데 병화로서 다스려서 무역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토의 오화는 양인격이라고 했죠. 양인격에 오화, 화가 많네요. 화가 많은 오행입니다. 여기서 이 더운 화기운을 좀 식혀줄 수 있는 신금을 썼다고 되어 있네요. 양인격으로서 주로 양인의 상관이 놓여지면은요. 지금 시상에 상관이 올라갔죠. 기술직에서 일을 많이 하거나 뭐 상담 쪽도 있습니다만 기술직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격국이란 어떤 것이며 격국의 특성도 알아보고 격국의 예도 알아보았습니다.